자, 이재명 지사 대구 간 이야기 잠깐만 할까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의 일정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보수의 본산을 갖다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대구 가는 사람은 무조건 가야 돼요. 정치인들. 서문시장. 혹시 가보신 분? 안 가봤어? 니들 뭐 했니? 그래 해외여행 같이 이것들아. 니들 불국사 가봤어? 그건 가봤죠, 수학여행. 당연히. 저 못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죠. 뭐 했어? 그럼 해외여행 가봤지? 네. 서문시장에 가면은 대구가 민심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은 제가 이 선거판에 뛰어든 지가 벌써 일제 때부터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대구 가면 가는 곳. 아오네 장터 아니었나 거기다. 문 대통령 가는 곳. 이제 그 서문시장이 난리 났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셔가지고 아마 오늘 댓글창에다가 아마 한 500명이 달았던 것 같아요. 대구 난리 났다고, 디비졌다고. 너무 좋은 이슈잖아요, 지금. 오늘같이 윤석열이 된 마당에 성질 났는데. 뭐 김빼기 하는 거지. 네, 본진에서 이슈는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본진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환호를 받으니까 지금 완전히 잔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 왜 얘기를 가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차피 이쪽 사람들은 이재명 안 찍을 거야. 그것도 웃기잖아요. 여기 출신이에요. 그쪽에 전던 노태우 같은 주류는 아니지만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골 출신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윤석열이 곧 광주 간다 그러죠. 그거랑 약간 똑같은 개념인데 와 대구에도 이재명 지사 지지자가 엄청 많네 라고 하는 심적 연대감이 생겨요.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전통시장이고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나 투표 안 할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구가 디비졌다는 말 할만하지. 그리고 이 일정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청년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출신 윤석열이 우리 TK 출신 이재명 후보가 왔는데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잘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또 대구 서문시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비난 많이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 깜빵에 넣은 사람으로. 어디라고 네가 여기를 와? 네. 그때랑은 좀 비교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방송 끊겼습니까? 자, 이럴 때는 감탄 사막 연발해 주면서 뭔가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뭘 이렇게 참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대구 가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분위기가 아마 대선 끝날 때까지 여러 번 생길 거예요.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뭐 일반 소도시도 갈 거고. 근데 대구 시민이나 TK 분들한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뼈를 한번 때려드릴게요. 끊임없이 국민의힘 부류를 찍으셨던 기억나기에 공화당, 민정당, 다음에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통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잘 생각하십시오. 황교안이 미래통합당 대표일 땐가예요. 대구를 내려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안 내려보내줘가지고 지역 경제가 망했다. 중앙정부가 대구나 경북 같은 데 내려보내는 돈이 있어요. 일종의 보조금 같은 거지.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게 저쪽의 현실이고요. 대구 경북이 경제가 늘상 꼴찌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부산, 경남, 부산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다 서울로 빠져나간다고 난리죠. 어차피 찍어줄 표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거기 출신이기도 하지만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인물이 괜찮잖아요. 뛰어나잖아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찍어주면 훨씬 더 많은 행복이 올 거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잡아넣어서 구형을 45년씩이나 한 놈을 뽑아주고 있으면 배알도 없습니까? 박근혜 편드는 거야 아닌 거야 지금 어느 쪽인 거지? 그런 상황들을 좀 알면 이재명 후보가 가면 갈수록 보기에 굉장히 달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가 뽑히는 현장에서 김기현이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말을 하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곽상도가 돈 받은 이야기 안 하는데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하고 자빠졌더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김기현이가 자기 아주 절친 박맹우 시장으로부터 자기 땅으로 니은자 날 도로를 기역자 나게 만들어서 몇천 배 이득을 올린 건 생각을 안 하십니까? 대구는 안 그렇습니까? 대구 출신 곽상도가 50억 받았어요. 근데 공격을 대장동으로 합니까? 고대고기에 중금속이 많아가지고 철면피가 저동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그냥 말로 어대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이다.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게 윤석열은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은 사실은 작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왔죠.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살짝 중간에 한 번씩 튀는 결론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입으로 계속 다 털어먹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한계는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캠프가 잘못했거나 뭐 누가 잘못했거나 측근이 잘못했다 교체할 수도 있고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왔던 후보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님께서 이재명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높았어요. 이 상황에서 그거를 차근차근 극복하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슈를 돌아가는 거 보면요. 모든 이슈가 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윤석열이 뭘 잘할 거다. 윤석열을 누가 이기냐 이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뭐 어떻게 한다. 이재명을 과연 누군가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기준점이 이재명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의 기준점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열받는 건 그거야. 독립운동이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났지만 대구도 못지않거든요. 그럼요. 대구가 진보 도시라잖아. 윤석열은 그냥 친일파예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본 장학금 받고 공부하셔갖고 교수 생활하셨던 분이고 그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사능 유출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왜 일본이랑 싸우냐고 한국 정부를 욕하는 새끼예요. 대구가 윤석열을 찍어요? 그 당 주구장창 찍어주셔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됐는데 대구시장 한 번은 이제 우리가 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경북도지사 마찬가지고. 근데 윤석열이 무슨 대구 출신도 아니야. 서울 출신에다가 이런 자가 콘텐츠도 없어. 뭐 민족 정기도 없어. 저는 최소한 대구는 이재명 찍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윤석열 되자마자 지금 저쪽 난리 났어요. 지금 이제 몇 시간 지나고 있었잖아요. 미련없이 탈당하겠다. 당비 돌려주라. 홍준표 여론조사 이기고도 당원투표에서 패배한 최종 탈락. 홍준표 지지 20, 30대 주류 커뮤니티 혼란 탈당 인증까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 홍준표가 승복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준표가 승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어떻게 감싸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윤석열이 이 홍준표를 어떻게 달래고 원희룡을 어떻게 달래고 유승민을 어떻게 달래는가. 그게 진짜 문제인데 이거를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바닥이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원팀 절대 못 이루고요. 내부 분열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로 원팀을 이룬다는 게 이상적 구호로는 쉽지만 그거를 하려면 승자가 양보해야 돼요. 패자를 밟고 위너 텍스 롤 이런 식으로 하면 원팀 절대 안 돼. 불만만 생기는데 이재명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워낙 많은 걸 양보했던 사람이다. 근데 윤석열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점령군 행세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당무 자체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계속 잡음 나올 겁니다. 저희 귀에는 물론 꽹과의 소리도 들리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바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결국은 이 사람이랑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 이재명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구도가 재밌어졌어요. 굉장히 대립각이 제대로 서요. 친일파 아버지의 잘 사는 집안 자식. 그렇게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사법시험 구수하는 돌대가리. 시골에 태어나가지고요. 진짜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마치고 공장에 들어가서 장애인이 됐다. 근데 내가 대학은 꼭 가야 되겠다. 안 맞으려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졸업하자마자 사시 합격한 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집안에 이재명 후보가 태어났으면 대학교 한 2학년 때 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식의 어떤 머리 돌아가는 거. 한 사람은 노동자가 돼서 팔이 장애인이 돼서 군대를 못 갔지만 한 사람은 애매해 지금. 황교안에 그 단마진하고 똑같은 정도로 뭔가 애매해. 못했죠. 일본에 대한 감정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광복회 가서 그 확실한 결로 메시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길. 실제로 제가 오늘 녹화 하나를 한 게 그런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동생분도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분의 며느리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골 때리기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장례비가 없어서요. 보통 일반인들도 돌아가시면 조그맣게라도 그 장례식장 얻잖아요. 그 장례식장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을 안 하는 대신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영안실 주변에 작은 공간 하나에서 사진 하나 올려놓고 제사 의식하고 나갔어. 그게 우리나라야. 독립운동 하셨던 분의 며느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왜 대한민국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왜 못 살까요? 부지런히 못해서 못 사는 것 같습니까? 독립운동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왔더니 친일파가 정권 잡으면서 온갖 탄압을 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일제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어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온갖 탄압을 받아서 윤석열이처럼 사법시험을 구수하고 날 정도의 여유가 없으니까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재명처럼 졸업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바쁘고 그러니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으니 그 후세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이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준 네 사람한테 나이든 노인네들한테 보조해준 돈이 8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냥 생계만 부지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독립운동가 후손이 10월달 이야기예요. 10월 25일 날. 장례식장을 얻지를 못해서 시신만 나가는데 잠깐 서서 목림하라고 나가더라고. 대한민국 바꿔내지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같은 새끼들 역사의식도 없으면서 그저 권력을 위해서만 그런 짓거리 한 것을 우리가 용서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이렇게 구도가 명확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오늘의 결과를 봤을 때는 당심이 민심을 이긴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윤석열의 지금 2040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거를 보면 그나마 약간 위안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수락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보시면은 이 사람의 민낯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그렇겠지. 들어요. 준비를 그렇게 했겠지. 예를 들면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락연설 자체가 너무나 뻔뻔하고 그 연설 자체에도 정말 거짓말.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저런 거짓말을 수락연설에서 할 수 있지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수락연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러니까 뭐 언론을 주물럭 할 수 있는, 쥐고 짜고 할 수 있는 게 검찰총장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지금 그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권성동이라든가 이런 검찰 출신 그 사람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결과물이 오늘의 수락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시작으로 정말 전쟁같이 달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도가 잘 만들어졌다니까요. 이재명 같은 비슷한 후보가 저쪽에 나왔다면 구도가 안 만들어져요.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유능하냐 정도 싸움이 될 텐데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던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이나 기재부 개혁 이야기 하잖아요. 나 그 인터뷰하면서 되게 눈물 나고 죄송하더라고. 보훈처가 개혁돼야 돼요. 정권이 바뀐다고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보훈처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냐면 6.25 때 싸웠던 사람들만 떠받들던 그런 보훈처여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지킨 건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가치를 반으로 같이 만들어 놨어. 50대 50으로. 보훈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 유일을 모셔오는 정도의 대통령이 막 뭔가 노력을 해요. 보훈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입증해달라고 뭔가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4년, 5년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보훈처 같은 것도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혁돼야 되냐고요.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되겠냐고요. 저번에 그 적폐청산한다고 하니까 한 2년 하니까 언론들이 난리를 쳤지. 지겹다고. 그래서 개혁이 살짝 무마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해가지고 민주당한테 180석 주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봐 했는데 별거 표신하게 많이 못했잖아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최소한 20년 정도는 민주당이 집권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부패하지 않고 맨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본인들이 뭔가 계획해내지 않으면 국민들 나중에 민주당 다 등 돌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이재명 같은 후보가 뽑힌 게 가장 그나마 잘 뽑은 거예요. 네. 아니, 정말 저는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당무도 거의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 자격이 많이 주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180석의 힘을 지금부터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저도 했으니까 그럴 것 저는 같아요. 그 부분이 네. 바로 기대되는 면이라고 바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효용감이 바로 다가오지 않을까. 아니, 사실 이미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입 밖에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효능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달리 이 양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니까 어디다 써야 되지? 이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 주긴 줄까? 이게 아니고. 이재명은 합니다.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지사 팬클럽이 되면 안 되고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나라 살리려면 이재명이 돼야 된다 스탠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팬클럽만 하면요. 단점도 장점으로 이야기해야 되거든. 단점이 왜 없겠어.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점수를 평을 한번 해보면요.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서 한 95점 됩니다.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한 15점 정도 돼요. 너무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수강생 모으려고 지금. 아니. 그 점수에는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고, 뭐랄까, 귀는 들려야 되고, 눈은 보여야 되고, 이런 정도로 15점. 15점. 아니, 이재명 지사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를 좋아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으로서의 가치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5점을 내가 덜 준 이유는 더 노력하면 완벽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아니, 이번 주말부터.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땅하고 올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씩은 이 어마어마한 파도에 밖으로 뛰쳐나와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이명박 같은 시대, 그 시대에는요, 대선 인물 구도 이런 게 다 지는 구도였고, 지금은 저는 그런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그나마 가질 수 있는 단점들은 다 윤석열이 상쇄를 시켜줘요. 단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쪽에서 군대 안 간 거? 한 사람은 노동자로 장애인으로 군대 안 간 거잖아요. 저쪽은 군대 안 간 게 애매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리가 있네 없네 똑같잖아요. 우리는 대장동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쪽에서 홍준표가 나오면 대장동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했건 안 했건. 윤석열은 반대에 뭐가 있잖아요. 격렬하게 세게 붙을 대선이라는 거죠. 저 아까쯤에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정치인들이 우위를 점유하는 이 현상, 이걸 이렇게 폐렴기 대멸종 현상하고 좀 비슷하다. 제가 이과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결론은 멸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멸종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제대로 된 경쟁이란 걸 해보지 않고 우점종이 된 거예요. 이준석도 그렇고, 이준석도 국민의힘이라는 굉장히 폐쇄된 개 안에서 그나마 우위를 차지하고 올라온 거고, 윤석열도 제대로 된 국민의 전체의 심판의 장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란 굉장히 좁은 우점종이 다 사라져버려 멸종된 그 안에서 경쟁이 없이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이 종이 실제 세계 열린 개에 들어가서 경쟁종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경쟁을 해보지 않은 종은 경쟁을 해본 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홍준표가 나름 자신 있게 윤석열이 나오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자기는 경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홍준표가 싸웠던 환경은 국민의힘이나 폐쇄된 개예요. 우점종이 다 사라져 있는. 그 상황에 있었다가 그 폐쇄된 개에서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아버리니까 홍준표가 지금 정말 석패를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과 이준석은 어차피 이제부터는 별로 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이라는 정말 국민들의 날카로운 경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경쟁의 무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은요, 가장 바닥에서 최우점종까지 지금 혼자 힘으로 바닥바닥 기어 올라온 경쟁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을 우점종이 없이 폐쇄된 개에서 자라온 윤석열 사우루스가 이길 수 있다? 저는 상상도 안 합니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언론 리스크하고 검찰 리스크 정도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일 것 같고요. 윤석열과 싸운다기보다는 윤석열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구 실현하고 막을 할 테니까 기대가 엄청 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다못해 쉬운 선거가 있었냐고요. 선거는 끝날 때까지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들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윤석열 같은 비리 정치 검사는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은. 어떻게 봐도. 아니, 명박이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논란거리를 떠나서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식의 서로 간의 그 컨셉 잡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뒤에 알릴 때. 아니, 공약이 정권교체 이 새끼가 좋은 정치 하겠습니까? 정권교체 되고 나면 지 할 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공약이 정권교체인.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는 다 전문인한테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인 낯설하겠다는 거야, 지금. 실제로 그런 공약 했어. 공약 비슷하게.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국민들 만나겠다 그랬어. 정치는 다 맡기고 나는 낯설하겠다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쉬운 선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합심해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뛰어보는 거야.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붙는 건 이번 대선이 처음일 것 같거든요. 지난 대선까지는 유튜브가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하고 싸운 데는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우리 국민 개개인은 사실 영업 열심히 하고
신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들, 댓글 계정이나 SNS 계정들 꾸준히 신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업이라는 거는 알아야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도 하는 게 좋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지지자 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품격 이간질인데 뭐 가서 막 탈당한다고 막 해.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뭐 이준석이 윤석열 까는 거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선거 운동에 도움이 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이제 됐으니까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대동단결해서 이재명으로 갑시다. 이런 거 해주시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우리가 국민 개개인이 좋은 힘이 될 수 있다. 아니, 저는 초를 하나 치고 싶은데, 지금 막 보면 사람들이 보니까 토론의 기대가 제일 엄청 커요. 나중에 토론 진짜 재밌겠다. 제 이야기하는데요. 토론 보면 미쳐버릴 겁니다. 자, 분명히 이야기해드렸어요. 왜냐면 토론 상대도 가장 깝깝시는 상대가요, 멍청이에요. 말을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하고 토론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이야기하면, 아니 내가 5,503억 원 환수했다면, 아니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누가 먹은 겁니까? 이러고 머리 들고 달라드는 놈하고 토론하려면 그건 진짜 보는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런 걱정을 미리 하지 마시고요. 답답한 소리 마시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정치권에서 토론이라는 건 승자가 없는 게임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긴 걸로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대표하는 선수가 나가서 정말 잘했어, 객관적으로. 10명 중에 6명이 잘했다고 하고 6명이 못했다고 하면 그 선거는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 명. 중도층에 있는 한 명이, 아, 이재명 똑똑하네. 그러면 그 감정이 이재명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중요한 것이고요. 뭐 어떻게 쉴드 치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건 윤석열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돌대가리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공약이 정권 교체인 새끼. 열심히 나와주길 바라고요. 자,